자, 빨리 끝냅시다. 자, 오늘은 어제 얘기했던 대로 원방에 한 70% 정도 나갈 거고, 내일은 원과 직선이랑 그 다음에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시면 다 끝났어요. 자, 교재 어디 펴실 거냐면, 자, 교재상으로는 자, 150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150페이지. 자, 150페이지 보시면, 자, 요게 이제 오늘 배우는 거 이제 꽃이죠. 일단 원방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부터 알아야 되겠지, 그지? 그거부터 가볍게 볼 겁니다. 자, 이렇게 도형의 방정식은 뭐였냐면, 어제 잠깐 했던 거 리뷰 한번 해볼까요? 자, 직선. 자, 직선의 정의부터 가야 되겠죠? 자, 효재야, 직선의 정의가 뭐였죠? 정확해요. 기울기가 일정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있고, 여기 A, B라는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 내가 관심 있는 도형 위에다가 P를 놓는다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록색들이 수많이 모이게 되면, 꼼꼼하게 모이면 이게 선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 점만 딱 대표점을 놓고, P에 X, Y라고 놓은 다음에 그 규칙을 이용해서 식만 만드시면 돼요. 자, 효재 말한 대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기울기가 일정이요. 기울기가 M으로 일정이요. 자, 기울기의 정의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거고요. X를 분모했다가 Y를 분자했다가 이렇게 해주시고 슝슝 정리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외웠던 그 공식 Y는 기울기를 적고 X는 빼고 Y는 그대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맞아요? 요거죠. 자, 근데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잠깐만.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원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는데, 자, 원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원의 정의는 뭐냐? 자, 원의 정의는 어떤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은 것을 우리는 원의 정의라고 해요. 자, 그럼 원을 그렸을 때, 자, 정점이 뭐냐면 스태틱 포인트, 움직이지 않는 점을 얘기를 해요. 자, 얘를 우린 두 글자 중심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중심이 다음과 같이 A, B야. 그리고 요 도형 위에다도 똑같이 P라는 점을 찍은 다음에 이 P들이 막 수많이 모이게 되면 얘가 원이 되겠죠. 그죠? 대표점 하나 찍고 여러분들 얘를 X, Y라고 놓으신 다음에 얘와 얘의 관계식을 만드시면 게임이 끝나요. 자,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한번 보면은, 자, 어디 보자. 채빈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채빈아, 원은 정의가 뭐예요? 중심으로부터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지, 같은 거리죠. 정확해요. 자, 같은 거리 우리가 보통 radius r이라고 놓죠. 그죠? 얘는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거리니까 점과 점 사이 혹은 피타고라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x의 차이가 x 빼기 a, y 차이가 y 빼기 b 이렇게 되겠죠. 물론 요거는 이제 내가 1사분면적 위에 있다라고, 우측 상단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우측 상단이든 왼쪽이든 아래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피타고라스를 하면은 가로의 제곱 더하기 세로의 제곱이 되니까 어차피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피타고라스를 적용하시면 이렇게 되죠. 쌤, 빗변의 제곱은 가로의 제곱 더하기 세로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얘가 바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표준형. 자, 얘가 왜 표준형이냐? 2차 함수처럼 꼭지점을 얘기해 주듯이 얘를 딱 보면은 원의 사이즈와 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런 거냐면 요걸 보고 여러분들이 쌤, 중심이, 자, 요걸 보고 여러분들 중심이 A, B라는 걸 바로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놈을 보고 원의 사이즈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에서 x의 중심이 될 거고,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에서 y의 중심이 될 거고, 얘는 사이즈를 결정하는 팩터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이코르 3의 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2에서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마이너스 1에서 사이즈가 반지름이 3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제곱텀이 된다라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50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예제 하나가 있는데 요거 가볍게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중심이 1,2고 점 3,3을 지나는 원방을 구하라. 자, 그림 그려봐야 되겠지. 자, 그림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중심이 1,2예요. 항상 쉬운 문제도 그림 그리세요. 여기가 3,3이에요.
이런 원을 찾으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걸 요렇게 피타고라스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 거리가 2고 여기 거리가 1이니까 루트 5가 반지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시작. 쌤,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x 빼기 1의 제곱 요렇게 적어주시고요.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y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요게 바로 원의 표준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지. 됐니? 어렵지 않죠? 출첵하셨어요, 선생님? 아, 네네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냐?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건 하실 수가 있겠고. 자, 우리 두 번째 예제도 한번 비슷한 느낌을 한번 볼 건데, 이제 두 번째 예제도. 자, 요거는 내가 왼쪽에 있는 거 지우고 접근을 할게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봅시다. 두 번째 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두 점이 있는데 저 점을 지름의 양꽃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본은 그림을 그려요. 자, 그림을 그려요. 자, 그림 대충 그리시고요. 지름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얘를 지름이라고 하죠. 그죠? 이런 걸 지름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여기 왼쪽 하단에 있겠네요. 그죠? 느낌상.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측 상단에는 6,5가 있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림을 대충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냐? 자, 그럼 원은 항상 중심과 반지름이란 말이에요. 중심과 반지름. 자, 근데 원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가 이렇게 완벽하게 가운데를 뚫고 들어가는 게 중심이 되겠죠. 그럼 얘가 결국 1대1 내분점 되는 거 맞아요? 내분점 공식 1대1을 적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중점이니까 평균을 이용하셔도 되겠죠. 뭐 둘 중에 하나인 걸 하시면 돼요. 자, 얘와 얘의 평균, 6과 마이너스 A의 평균은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세요. 그럼 4를 2로 나누니까 여기 2가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5를 더하면 4니까 4를 2로 나누면 2가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중딩자법 보여주셔도 돼요. 중딩자법 어떻게 하면 돼요? 쌤, 어차피 이거 보조선 이렇게 그으시면요, 이렇게 그으시면 얘가 다 싹 다 닮음이에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 더하기 요거가 요게 돼야 될 테니까 여기가 길이가 4가 될 수밖에 없겠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뭐가 됐든. 자, 중심 알았죠? 중심이 2,2예요. 그럼 원의 사이즈만 알면 되겠죠? 그럼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요 길이를 구하시든,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요 길이를 구하시든, 이건 니들 취향이 되겠습니다. 아무거나 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부터 가볼까요? 자, 여기 길이가 4고요. 여기 길이가 3이니까 4, 3, 5가 이렇게 되겠죠. 피타고라스면. 자, 시작.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x 빼기 2의 제곱.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y 빼기 2의 제곱. 까먹지 말고 반지름의 제곱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되도록이면 요거는 전개하지 말고 그냥 r 제곱 형태로 쓰시는 게 여러분들 실수를 덜 합니다. 알겠지? 이거 굳이 제곱해서 푸시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다. 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냥 하시면 돼서, 항상 원은요, 마인드가 중심과 반지름을 꼭 떠올리시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중심과 반지름. 그건 문제 풀 때 국룰이에요. 개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원의 정체는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여러분들 중3 때도 이런 거 많이 해봤을 거예요. 자, 안 어렵죠? 여기까지? 괜찮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152페이지 보시면, 자,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직선의 방정식처럼 크게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뭔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지. 자, 잘 보세요.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을 표현을 했을 때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됐던 거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얘를 여러분들이 예쁘게 정리해가지고 한쪽으로 이제 몰아주시게 되면 얘를 우리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별거 없어요. 표준형을 전개한 다음에 한쪽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거 후딱 전개를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돼요. x제곱 빼기 2ax 플러스 요거 하시면 y제곱 빼기 2by 이렇게 되시고요. 여기 있는 a제곱과 b제곱이 생기게 되겠죠? 그럼 내가 여기다 몰아서 적을게요. a제곱, b제곱, 얘 이항하시면 요렇게 쓸 수 있겠죠. 됐니?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얘를 일반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없어요. 표준형을 정리한 다음에 한쪽으로 몰아준 형태로 우리는 일반형이라 하고, 대부분 원방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여기 있죠. 여기의 개수가 1이 되게끔 몰아주시는 게 좀 예쁜 모양이 되겠지. 물론 요걸 요쪽으로 몰아주셔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형태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 문제나 수능에서 볼 때는 다 양수인 형태로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뭐냐. 자, 요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자,
실제 시험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이런 거 아마 외우셨을 거라고. 이것도 외우지 말고 좀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표준형을 전개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그냥 요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랑이랑 똑같은 식이에요. 100%. 자, 우리가 일반형을 봤을 때 얘가 무조건 원방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첫째, x제곱이랑 y제곱의 개수가 반드시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x제곱이랑 y제곱이 당연히 여기 최고차원계수가 1 되어 있기 때문에 얘랑은 무조건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물론 선생님 요걸 전개를 하면은 x제곱이랑 y제곱의 개수가 무조건 1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거든요. 아, 그치. 무조건 1이 되겠지. 얘를 전개를 하면은. 근데 아시다시피 요게 만약 거꾸로 요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얘랑 개수가 같기만 하면 돼요. 만약에 얘가 개수가 4고 얘가 4야. 양변에다 4를 나누시게 되면 알아서 1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무조건 1일 필요는 없겠지만 물론 이제 이쪽에서 넘어갈 땐 무조건 1이 되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꾸로 일반형에서 요걸 바꾼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1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냥 같기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쪽으로 넘어갈 때는 요게 맞지만 우리가 이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x제곱이랑 y제곱의 그냥 개수가 same. 뭐가 됐든 같기만 하면 사실상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누시면 되니까. 이해됐냐 얘들아? 만약에 3x제곱, 3x제곱, 3y제곱이면 3을 나누시면 1로 바뀌게 되겠죠? 나눈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니까. 알겠니? 자, 또 두 번째.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얘를 전개를 하게 되면요. 절대로 x 곱하기 y 형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맞지? 왜 x제곱 빼기 어떤 1차식 x 숫자 나오고요. 여기도 y제곱에 1차식 y의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여긴 당연히 숫자가 되겠고 오른쪽은.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만약에 x 빼기 2에 뭐 x, y 플러스 요 단계 만약에 곱해진 형태가 되면 x, y가 나오겠지만 지금 요 놈과 요 놈을 아무리 전개해봐도 절대 x, y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x, y라는 텀이 존재하면 안 돼요. 이런 텀은 존재하지 않아야지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형이 있을 때 x제곱과 y제곱 개수가 반드시 일단 같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모양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 때 x, y가 곱해진 형태가 있으면 절대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x, y가 곱해진 형태의 텀이 있으시게 되면은 얘는 절대 원방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외울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 얘를 전개했을 때 1번과 2번 같은 포맷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냥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만 바꿀 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의의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150페이지에 밑에 보시면은 x, y에 대한 2차식에서 x제곱이랑 y제곱의 개수가 같고 x, y의 텀이 없을 때 이 2차식은 원의 방정식이 된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거. 자, 일단 요거 가볍게 여러분들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실제로 전개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것만 할 줄 아시면 돼요. 그리고 왼쪽을 좀 지우고 그 다음에 연습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정리! 이거 가볍게 정리하세요. 지우쌤은 몸은 좀 괜찮으세요? 아직 안 괜찮으세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지금 제가 어차피 아이들 2시부터 살짝 문제 푸니까 몸 너무 안 좋으시면은 잠깐 엎드려서 쉬셔도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너무 안 좋으시면 얘기하세요. 네, 아픈데 일하는 거 맞고 서러운 게 없어가지고. 니네들 아플 때 공부하는 거 서럽죠, 그죠? 어른 되면은 이게 짜증나는 게 쉬고 싶어도 못 쉬어. 어른 되면. 나중에 이제 회사 들어가면 그렇게 돼. 휴가 쓰는 것도 눈치 보이고 막 그러죠. 나도 그런 게 싫어가지고 강사한 거야.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153페이지에 이제 예제가 있는데, 자, 이 예제를 여러분 그냥 할 줄만 아시면 됩니다. 할 줄만 알면 되고, 우리가 위에 있는 예제 한번 가볍게 봐볼게요. 자, 이런 말이 적혀 있어. example. 자, x제곱 플러스, 자, y제곱
빼기 6x 그 다음에 플러스 8y 빼기 11은 플러스 11인가요? 마이너스 11은 0. 자, 요거에 대한 방정식을 만드는 거 가볍게 해볼게요. 자, 이것도 외우지 말고, 자,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같죠? 일단은, 원에 될 수 있는 이런 후보가 될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보시면은, x, y가 곱해진 형태가 없죠? 그러면은 원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죠? 자, 근데 절대 1번 조건과 2번 조건이 무조건 만족한다라 해서 원이 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이거 내가 이따가 한번 잠깐 보여줄게. 심화 개념으로. 자, 일단 여러분들이 요 놈이랑 요 놈을 봤을 때는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우리 기억나요? 2차 방정식 완전 제곱식만 많이 했었잖아. 그 냄새가 좀 나야 돼요. 요거 보시면은 얘의 반의 제곱을 하면 비슷한 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런 연습을 앞으로 좀 하셔야 된다. 반의 제곱. 맞니? 그럼 여기서 이제 x제곱 빼기 6x 플러스 9가 탄생하니까 없었던 9가 탄생했죠. 그 9를 빼주시면은 얘랑 결과가 같겠죠? 이런 감성을 연습하시면 돼요. 다음에 자 y제곱과 8y가 있으니까 얘의 반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없었던 뭐가 생기죠? 16이 생기죠. 그 16을 빼주시면 되겠죠. 요거 까먹지 말고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니? 다 했지 알겠지 이제? 자 그러면 얘는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제곱 이코르 어디 보자. 이거 하면 20이거든요 형님들. 20과 16을 더하니까 36. 36은 6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중심이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3,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마이너스 4, 레디어스는 6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x제곱이랑 y제곱 개수가 같고 그 다음에 어디 보자. xy가 곱해진 텀이 없으면 무조건 원방이 된다라는 거는 그거는 무조건은 아니에요. 자 왜냐면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이 숫자 마이너스 11을요 예를 들어서 얘를요 플러스 50으로 바꿨어.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자 얘를 내가 플러스 50으로 바꾼 거죠. 그래 안 그래? 어떻게 되냐면 요거 더하시면은 25거든요. 25로 50에서 빼니까 그죠? 플러스 25가 되겠죠? 얘를 넘기시면 마이너스 25가 되죠. 그래 안 그래? 거리가 음수가 되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준형을 마지막에 바꾼 상태에서 이 레디우스마저도 반드시 양수가 돼야지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까 그 1번, 2번 조건에 무조건 만족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거는 필수고 레디우스로 즉 거리로 여러분들이 환산을 했을 때 양수가 나와야 될 테니까 그거까지 여러분들 조건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약간 내신에 이런 거는 물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원방은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끝났으니까 그냥 바꾸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1번, 2번 조건만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렇게 넘어가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55페이지 한번 볼 건데요. 이제 아폴로니우스 1은, 요거는 이제 수능에서는 수능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건 넘어가고, 일단은 155페이지,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갈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좀 여러분들이 간접 개념으로 많이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에 중간고사 범위에도 요런 거 모르시면 조금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접 개념으로 좀 알아둡시다. 자, 축에 접한다. 자,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총 결국에는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두 가지 정도.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X축에 접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Y축에 접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X랑 Y에 동시에 접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감성이 이렇게 되겠지. X에 접하시면은 얘가 위에 딸려 있거나 아래에 딸려 있거나 이런 감성이 되겠고요. Y에 접하면은 오른쪽에 딸려 있거나 왼쪽에 딸려 있거나 뭐 이런 감성이 되겠죠. X, Y는 요렇게 얹히거나 요렇게 얹히거나 요렇게 얹히거나 요렇게 얹히거나 총 4가지가 이렇게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요거를 표현할 줄 알면 되고 대부분 외우는 애는 또 요거 각각 하나하나 기억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만 여러분 다 모델링 하시면 되니까 쫄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X축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여주면은 얘네 둘은 그냥 저절로 되실 거예요. 알겠죠? 이거 외울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한 개만 제대로 한번 보시자. 자, 어떤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자, 좀 전에 말했던 대로 이렇게 위로 뽀뽀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뽀뽀하는 점을 접점이라고 합니다. 맞니 얘들아? Y축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거는 뭐 여기 이렇게 서 있든 요렇게 서 있든 요렇게 서 있든 나도 모르겠습니다. Y축은 모르니까 내가 안 그릴게요. 됐니? 어딘가에는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중심을 턱 잡고 자, 표준 형식으로 A, B라고 이렇게 잡았을 때 맞아요. A, B라 잡았을 때 원이 나오면 항상 중심과 반지름을 생각해야 돼요. 중심과 반지름.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도형 때 특강 때 배웠나요? 여기가 공리에 의해서 직각이 된다라고 배웠죠. 요거 하나만큼 내가 증명을 안 했었습니다. 기억나?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 B라는 좌표는 얘가 높이를 의미하는 거 맞아? 높이? 그럼 높이가 지금 위에 있으니까 B는 무조건 퍼스티브,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맞니? 근데 여기가 0이 되는 포인트의 기준이잖아요. 0에서 B까지 갔다라는 얘기는 여기가 반지름이 되는 거 맞아, 형님들? 근데 이 새끼랑 B랑 같네요? 왜? 반지름은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박아야 돼요. 반지름은 무조건 양수예요. 왜? 길이니까요. 이해돼? 그럼 얘도 길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R이랑 B랑 완벽하게 크기도 같고 부호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됐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쌤, 저는요 R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A와 B로 표현하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표준형으로 X 빼기 A의 제곱, 그죠? Y 빼기 B의 제곱은 이게 중심이니까 반지름이랑 R이랑 같으니까 R 대신에 B로 바꿔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B제곱이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해돼, 얘들아? 자, 근데 어떤 친구는 B 말고 선생님 저는 그냥 R로 보겠습니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R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A, B, R 원래는 이렇게 세 개의 팩터로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소거가 돼서 A로 B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A와 R로 표현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미지수가 줄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풀 때 미지수가 여러 개 있으면 힘들잖아요. 하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B로 표현하든 R로 표현하든 니들 하고 싶은 것대로 하면 되는데 난 개인적으로는 이걸 조금 더 추천을 해요. 그 이유는 여기서 내가 보여드릴게요. 자, 밑에 만약에 접했어. 자, 이렇게 뽀뽀했다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중심이 A, B가 되겠죠, 형냐들.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접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의식이 되면 여기는 radius, 길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가 될 거예요. 맞아? 근데 R은 양수인데 B는요, 좌표기 때문에 양수가 안 되고 음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R이랑 B랑 크기는 같지만 부호가 다른 거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를 이렇게 붙여주셔야 되겠죠. 됐니? 자,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한번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쌤, 어떻게 되나요? X의 제곱, Y의 제곱은, 그죠? 반지름의 제곱인데, 반지름이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근데 마이너스는요, 두 번 곱하면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긴 합니다. 이해돼? 자, 근데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핑크색을 추천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연습한 친구라면요, 짬밥이 R이 항상 반지름이니까 늘 양수라는 것 정도는 대부분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길이니까, 그죠, R은? 그럼 얘를 여러분들 R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시작.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잘 보세요. 이 좌표가 밑에 있으니까 음수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R이 양수니까 얘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Y 빼기 R의 제곱이 아니고 얘는 반드시 Y 플러스 R의 제곱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왜? R이 항상 양수가 되니. 그럼 양수의 Y면은 Y에 대한 중심 좌표가 음수라는 게 바로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반지름, 그냥 R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난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조금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는 니들 취향이야. 저는 흰색이 좋아하면 흰색 하셔도 돼요. 이거는 뭐 그냥 취향이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R로 표현하는 거 조금 더 선호해요. 왜냐면 R이 항상 양수라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밑에 있으면은, 그죠? 여기 좌표가 음수인 게 바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R로 표현하는 거 조금 더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이런 느낌을 우리가 하시게 되면 155페이지에 X축에 접하는 원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했죠.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에 여러분들이 지금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거를 B로 표현한 거랑 R로 표현한 걸 각각 여러분들 칠판 보지 말고 자기 힘으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Y축 넘어갈게요. 알겠죠? 자, 정리하세요. 이거 이렇게 쭉쭉 그냥 날먹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교재 안 어려워요? 괜찮아요? 항상
R은 양수다, 반지름은 길이기 때문에 그것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박아두셔야겠죠? 절대 R은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정리되셨죠? 안 어렵죠? 이해되시죠? 자, 요거 했던 거를요, 그대로 그냥 이렇게 탁 뒤집기만 하면 Y축이 되거든요. 요것도 감각이 같으니까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도 중심이 A, B라고 생각하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얘는 접하니까, 뽀뽀하니까 여기랑 반지름이랑 같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높이가 반지름이랑 같은 게 아니고, 가로 성분이 결국에는 그냥 반지름이랑 같은 거니까 B랑은 연관 없고 A랑 연관이 있겠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오른쪽으로 하는 게 가로에서는 양수가 되는 거니까 R이랑 A랑 얘는 익젝트하게 같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A, B로 표현하겠다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중심 표현하시고 R제곱 대신에 A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맞아요. 자, 근데 선생님 저 R을 선호한다는 친구들은 이렇게 핑크색으로 R로 표현하시면 돼요.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에서 A와 R이 같으니까 요 자리에 그냥 R로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됐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도 한번 가볼까요? 안 어렵죠? 자, 여기도 중심이 A, B인데, 자, 이번에는 얘가 왼쪽에 가 있죠. 자, 가로 성분이 왼쪽에 있다는 얘기는 R이랑 마이너스 A랑 같다는 얘기겠죠. 왜? 항상 반지름은 양수니까. 이해돼? 왜냐면 A가 이쪽에서 음수잖아요.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A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내가 만약 A, B로 표현하겠다 굳이 하시면 이렇게 하면 돼요.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인데 반지름이 R이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마마는 플러스니까 이렇게 바꿔주셔도 상관없겠다. 근데 내가 선생님처럼 R을 선호한다 하시게 되면은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A가 결국엔 마이너스 R이 되는 거니까 얘가 X 플러스 R의 제곱이 돼줘야 돼요. 자, 이러면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R이 항상 양수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R이라고 탁 박는 순간 아, 이 새끼의 X좌표의 중심은 무조건 음수구나 라는 게 바로 직관적으로 오게 돼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수하시게 되면요,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난 개인적으로 R로 쓰는 걸 좀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R로 한번 표현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와마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요거를 좀 선호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이니까, 여러분들 취향 존중하니까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수만 안 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X축과 Y축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요것도 한 1분 정도 줄 테니까 여러분들 밑에 155페이지 보시면 두 개의 그림이 있죠. 그거 나눠가지고 R로 표현하는 거랑 A, B로 표현하는 거 둘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굿!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리. 그치? 안 어렵죠? 괜찮죠? 근데 효재 이거 근데 어렵지 않았었어요? 학기 중 때는? 그죠? 이게 중학교 도형이나 이런 게 좀 잡아가면서 올라가면 진짜 쉬워요. 여러분들 수학이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 라이가 좀 짬차면 이제 고딩 되면은 라이 친구들은 고1서 되게 어려워할 거라고. 근데 그게 이제 중학교 가서 조금만 확장되는 거 알면은 하나도 안 어려운데. 그래서 결손이 없는 친구들은 수학 못하는 애들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X축도 받고 Y축도 봤으니까 이제 둘 다 접하는 거 가볍게 봐야 되겠죠? 채빈아 눈 떠요. 자, 둘 다 보셔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X랑 Y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냥 동시에 접하는 거거든? 그럼 요렇게 접할 수도 있겠고, 뭐 요렇게 접할 수도 있겠고, 자, 요렇게 접할 수도 있겠고, 뭐 요렇게 접할 수도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R이 항상 양수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보조선의 중심이랑 있게 되면 중심과 반지름, 중심과 반지름. 여기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의 반지름이니까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가 접선이니까 수직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요, 무조건 정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가 R, 여기가 R이니까 여기 중심은 R, R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심과 반지름 하시게 되면 얘도 정사각형이니까 R만큼 전진하고 R만큼 내려갔죠. 얘는 R, R이란 좌표가 될 수밖에 없겠죠. Y는 내려갔으니까. 그래? 자, 여기는 뭐가 되겠니? R만큼 후진, R만큼 위로 올라가니까 R, R이 이렇게 되겠죠. 같은 원리 여기 뭐가 되겠니? R, R이 되겠죠? 근데 이 새끼 모두 다, 네 새끼 모두 다 반지름은 죄다 R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만드시면 되겠다. 자, 시작. X 빼기 R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R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밑에 있는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X 빼기 R의 제곱. 자, 이번에는 얘가 밑에 있기 때문에 Y 플러스 R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여기는 요거 조심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거 보라색 여기는 어떻게 되니? 물어보시면 이번에는 얘가 음수니까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마 R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얘는 어떻게 되니? 물어보시냐면 둘 다 싸그리 음수니까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냥 이렇게 그냥 날먹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안 어렵죠?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자, 여러분들 이제 151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은 우측 상단에 예제 하나가 있어요. 자, 요거는 그 필기할 것도 없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이 문제는 조금 문제가 어려워요. 내가 한 2분, 3분 정도 시간 좀 줄 테니까 문제 읽어보시고 자기 인물 좀 고민해 보신 다음에 접근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고민. 자, 157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예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룰 문제인데 되게 어려워, 애들이. 이거 어려워합니다. 채빈짱 너무 졸리면 찬물 먹고 와요. 괜찮아요. 자, 문제는 뭐 읽어보셨어요? 네, 이거 일단 그림부터 좀 그리셔야 되거든요. 그림 다들 잘 그리셨나? 그림을? 자, 이게 보시다시피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 X축이랑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1,1을 반드시 지나야 된대요. 1,1이면 정사각형이니까 약간 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다가 만약에 1,1이라고 한다면 X축이랑 Y축이랑 동시에 접하면서 얘를 무조건 지나야 되거든요. 그럼 첫 번째 후보가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아, 약간 감성이 약간 요런 식으로 되겠네? 요런 거 하나 일단 찾으실 겁니다. 그죠? 초록색 하나가 있겠죠? 근데 다른 건 하나 더 큰 새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 요런 감성이 될 거야. 졸라 큰 거, 이런 새끼. 맞아? 요런 새끼가 되게 되면, 이거 접하게 되면, 여기 지나면서 원방이 될 수가 있겠죠. 즉, 보라색 큰 원과 작은 초록색 원의 사이즈의 크기를 우리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좀 개념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잘 보세요. 자, 그러면은 초록색도 그렇고 보라색도 그렇고 모두 다 중심이 X축과 Y축이 이렇게 맞닿기 때문에 결국에 얘를 모두 다 R,R이 중심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얘도 R,R, 얘도 R,R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얘랑은 분명히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얘랑은 반드시 이 R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얘는 작고 얘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똑같은 R로 두시면 헷갈리니까 일단 내가 잠깐 얘를 R1,
R2, R2라고 보면 R2가 반드시 R1보다 클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 잡고 가실 수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보라색도 그렇고 초록색도 그렇고 중심이 R, R, 즉 X랑 Y의 중심이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두 친구 모두 다 일단 모델링 자체는 요렇게 할 수가 있어요. 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모델링을 이렇게 한 건데 중심이 R, R이고 반지름이 R인 건데 두 친구 모두 다 1,1이라는 점을 지나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X랑 Y에다가 각각 얘가 지난다라는 얘기는 만족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다 1, 2를 집어넣게 되면 만족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R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나오죠? 2차 방정식이 나오죠. 그럼 2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두 개가 나올 거라고. 그럼 두 친구가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계산해보면 같게 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한 친구는 작고 한 친구는 크겠죠. 작은 게 이 새끼가 되는 거고 큰 게 이 새끼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얘를 R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답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 답을 여러분들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가 만약에 작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 작은 알파가 R1이 되는 거고 큰 베타가 R2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거 이해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R에 대한 일반식으로 모델링 했을 때 보라색이나 초록색이나 모두 1,1을 지나기 때문에 X, Y에다 각각 1을 집어넣었을 때 이 R에 대한 2차 방정식은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답이 두 개가 나올 건데 그 두 개가 답이 다를 거야, 크기가. 작은 놈이 R1, 큰 놈이 R2가 되는 거고 R1, R2를 마치 이 R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알파, 베타라는 근으로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요게 좀 어려운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이 이상은 쉽게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럼 R 빼기 1의 제곱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R 제곱 빼기 2R 플러스 1이 두 개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한 게 R 제곱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정리하시면 R 제곱 빼기 4R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뭘 해줘야 되겠어?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나오기는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근해 공식 하면은 R1과 R2가 나오긴 할 텐데,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근해 공식이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물론 근해 공식 구해가지고 구해도 되긴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결국에는 요 놈과 요 놈의 거리를 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잘 생각해봐. 이거를 좀 멋있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딩짬밥이 있으면 자 이렇게 피타고라스 하시게 되면은 얘가 결국에는 R2 빼기 R1이 될 거고요. 여기도 R2 빼기 R1이 되니까 결국에는 근의 차이가 궁금한 거야. 그죠? 근데 여기도 길이가 같고 여기도 길이가 같네요. 얘가 직각 이등변이에요. 그러면 1대 루트 2가 되겠죠. 즉 루트 2 곱하기 R2 빼기 R1이 우리가 원하는 최종 답이 되는 거예요. 즉 굳이 R2, R1을 열심히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두근의 차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두근의 차는 어떻게 조금 현명하게 구할 수가 있느냐? 바로 요거예요. 요런 거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얘가 두근의 합이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차로도 표현이 가능해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으로 표현하시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4알파 베타를 더하시게 되면 얘랑 같다라는 게 조금 이제 그 곱셈 공식의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개하면 같아. 이거 이용하시면 훨씬 편하겠죠. 그죠? 자, 가볼까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두근의 합 암산으로 4 나오는 거 맞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 자리에다가 그냥 4를 넣어주면 되니까 16이 되겠죠. 됐어요? 얼어날투가 알파 베타니까. 두근의 곱은요? A분의 C죠? 1분의 2. 1분의 2가 알파 베타 역할을 할 테니까 2 곱하기 4는 8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건? 네. 잘못됐어요? 네. 어디요? 요거요? 네. 그죠. 근데 여기 2R제곱인데, 여기 R제곱이 이항하게 되면 R제곱이 돼요. 미리 내가 해버린 거예요. 알겠죠?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마워요. 자, 그러면은, 얘를 넘기시게 되면 8이죠? 두 근의 차이가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8이라는 얘기는 알파 베타는 루트 8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됐냐? 여기다 루트 8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루트 8과 루트 2를 곱하면 루트 16. 답은 4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굳이 R1R2 구해가지고 힘들게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울기가 1이 될 때는 직각이등변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중등 노베에서 많이 배웠던 내용이죠. 요거 이용하시면 계산 같은 게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수학 풀 때 시간 부족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니들 계산실 속도는 다 애들 차이가 별로 없어. 거기서 거기야. 강사 속도나 니들 속도나 뭔 차이가 있겠니. 근데 요거를 이제 풀어가는 과정에서 약간 요런 걸 이제 녹여내게 되면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기는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개념의 깊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만해? 그래서 답은 4다.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얘는 4점짜리 좀 어려운 문제였다 보시면 돼요. 오케이. 좋아요. 네. 어떤 거요? 반지름끼리 합이요? 그러면 이제 R1 더하기 R2가 사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의 두 분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니까 4죠? 합은 4가 되는 거죠. 어떤 거요? 뭐가 내가 이해를 못했어. 어떻게 한다고? 작은 거면 반지름 더하기 큰 거면. 아, 그게요. 자, 그것도 참 좋은 질문인데. 자, 봐봐. 자, 지금 이제 선배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그냥 여기 반지름이랑 여기 반지름 더하면 되지 않아요? 자, 지금 이 문제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했어요. 보시면은 답이 4였죠? 근데 얘가 이거 같잖아요. 그죠? 자, 근데 정말 좋은 질문인데, 자, 이거를 내가,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진짜 존나 잘했어요. 내가 사실은 깜빡했어요. 깜빡했는데, 이제 약간 1따기 친구들이랑 이런 애들이 이런 거 꼭 물어보거든요. 잘했어요. 네가 이제 점점 이제 생각을 하고 있네요. 자, 그게 뭐냐면, 선생님, 지금 여기 1,1을 지날 때 얘가 중심이 y는 x 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가 1,1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얘가 원이 이렇게 되고 얘가 원이 약간 뭐 다 접해야 되니까 너무 커서 내가 못하겠어요. 이런 느낌이 되니까 결국에 반지름 두 개를 더하게 되면 결국에 거리가 똑같아지는 거 맞아요? 자, 근데 얘는 중심이 y는 x 위에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1,1이 여기 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중심 R1, R1과 R2, R2를 이었을 때 얘가 y는 x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필이면 1,2라는 친구가 존나 공교롭게도 여기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합으로 했을 때도 얘는 결과가 같아요. 자,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오고 얘에서 1,2에서 동시에 접한다고 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게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게 되면 만약에 y는 x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만난대요. 그러면 얘가 달라지게 되겠죠. 왜냐면은 그래프가 이런 감성이 될 거고요. 여기서도 뭔가 이런 감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위에 없다 보니까 얘는 그렇게 표시면 큰일 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채원이가 말한 대로 중심 y는 x 위에 하필이면 1,2라는 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풀어야 돼. 이 문제에 한해서는. 근데 1,1이, 그러니까 즉, 요 1,1이 만약 여기 위에 있는 점이 아닌 새끼로 나오게 됐으면 이거를 그렇게 푸시면 큰일 나요. 그럼 답이 안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좋은 질문이에요. 좋아요.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오케이. 굿. 좋습니다. 자, 이 문제 안에서는 채원이처럼 접근해도 맞기는 맞다. 틀린 건 아니다.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풀이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알고 쓰면 존나 잘한 거예요. 그거 알고 썼으면 이거 암산으로 풀 수가 있겠죠. 그죠? 존나 잘한 거예요. 좋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제 학원 오면 나랑 이런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념적인 대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요거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런 말이 나와야 돼. 니들이 나를 땀을 삐질삐질하게 만들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학원 가면은 이런 질문이 안 나와요. 그죠? 이런 질문 안 나오죠. 뭐 이런 질문 하면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싫어해. 아, 씨발, 그냥 알면 되지 뭐. 그러잖아요. 그죠? 좋은 질문이에요. 오랜만에 들었네요, 이 질문. 사실 이 질문요, 우리 반에 있는 정아라는 애랑 윤서연 나도 똑같이 했던 질문이었어. 잘하셨어요. 내가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걔네들이 전교권 친구들이 다 똑같이 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걔 말고도 여러분들 한참 선배들 중에 2, 3년 선배들 중에 이제 명문대 간 친구들도 다 이거 물어봤었어요. 이렇게 돼서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뭐 더 잘하는 애들은 내가 했던 대답을 친구가 해준 것도 있고.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얘가 했던 질문에 대해서 반박해 볼 수 있는 사람 딱 했을 때 그걸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수학 깊이가 다른 거지, 그지? 니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굿! 자, 이제 요거 한번 해볼 건데, 자, 두 원의 이제 교점을 지나는 걸 볼 건데, 자, 어제 내가 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요거 설명을 했었었죠. 그죠? 요거 심화 개념인데, 자, 어제 했던 거 잠깐만 언급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라인 1과 라인 2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라인 1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일반식으로 보고 라인 2를 a 프라임 x 더하기 이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으로 봤을 때 그 교점을 내가 p라고 한다라면 x1, y1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두 교점, 즉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여러 개일까요? 한 개일까요? 무한개죠. 무한개예요. 존나 많아요. 이건 무한개입니다. 셀 수도 없어요. 얼마나 많겠니? 그죠? 무한개입니다. 자, 얘를 우리가 핑크색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여기다가 괄호를 쓰고 여기다가 K라고 붙이신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넣으시면 돼요. 얘를 여기다 넣고 얘를 여기다 넣어도 되고 거꾸로 얘를 여기다 넣고 얘를 여기다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넣으시면 돼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얘는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이렇게 넣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가 증명 어떻게 썼냐면요. 기억나요? 핑크색 직선이 왜, 즉 요렇게 우리가 모델링을 했을 때 얘가 왜 L1과 L2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증명을 했었는데 두 가지를 보였던 거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일단 얘가 직선이기는 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직선인가? 라는 거 보여주시면 되겠죠. 직선이면서 동시에 이 교점 P를 지나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뭐 해야 될게? P를 지나는가? 요거 두 개를 보시면은 만약에 얘도 맞고 얘도 맞게 되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어제 어떻게 증명했냐면 얘를 쭉 전개했을 때 다음과 같이 X 형태, Y 형태, 상수 형태로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얘가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될 테니까 1번은 성립 이런 식으로 설명했었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P를 대입하시게 되면 요 괄호 안에도 0이 괄호 아니라 얘도 0이 되고 오른쪽도 0이 되죠. 왜냐면 L1과 L2가 모두 P라는 점을 지나기 때문에 X1과 Y1을 왼쪽 시계도 넣고 오른쪽 시계도 넣으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0 더하기 K 곱하기 0은 0 형태가 되면서 K가 아무리 발광을 떨어도 무조건 0이 되죠. 그러니까 X1과 Y1은 무조건 지난다라는 게 우리가 어제 보였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요거 두 개로 보였잖아요. 오늘 배우는 심화 개념도 똑같은데 얘는 근데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배우는 거는 여러분들 좀 의미가 좀 많아요. 특히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 중간고사 볼 때 은근히 좀 약간 많이 쓰이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배웠던 내용 가볍게 봤고, 자, 요거 이용해가지고 오늘은 추가해서 볼 거예요. 자, 거의 오늘의 이제, 재밌는 개념이 될 거예요, 얘는. 자, 어제 했던 내용이 요거였고, 자, 요거 이용해서 그대로 그냥 원으로만 확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두 원의 교점을, 잘 들어, 지나는 원방, 요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는 직선 두 개가 있었듯이 이번에 원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자, 서클 1이 있어요. 서클 1, 얘가 서클 2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됐니? 그럼 C1과 C2의 교점이 생길 수가 있겠죠? 똥. 맞아요? 내가 이 교점을 라지 A라고 놨을 때 X1, Y1이라고 이렇게 모델링을 한번 해보고 이 교점을 내가 라지 B에 X2, Y2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서클 1과 서클 2의 교점이 A, B라고 했을 때 그 교점을 지나는 원방은요, 한 개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한 개일까요? 자, 일단 효재 눈에 이런 게 아마 보였을 거예요. 자, 이런 거 가능하겠죠? 이런 거 싹 가능하죠? 또 촐라 큰 것도 가능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이것도 가능하겠죠? 더 커지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졸라 많아요. 즉 무한계입니다. 얘도 이해됐니? 무한계입니다. 아까 직선도 무한계듯이 얘도 무한계가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괄호 플러스 K에 괄호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서클 1이나 서클 2를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이것도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즉 내가 만약에 C1을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놓고 서클 2를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고 놓으실 수가 있겠죠. 됐니?
선생님 여기는 왜 개수가 1이에요? 원은요 항상 여기가 개수가 1이거나 같아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은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C1, C2를 아무 데나 집어넣으시면 돼요. 난 여기다 이거 집어넣을게요. 자, 잘 들어. 요건 좀 중요해. 요거는 의미가 좀 있어. 어제 거는 의미가 없었거든. 얘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얘를 여기로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니들 취향이에요. 자,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얘가 원방인가? 이걸 보여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게 교점을 지나는 원방이니까 일단 원방인지도 봐야 돼요. 그죠? 원방인지도 봐야 되고. 두 번째, 교점 A와 B를 지나는가도 보셔야 되겠죠. 교점 들을, 왜냐면 이번에는 아까 직선 같은 교점이 한 개가 나오겠지만 얘는 두 개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교점 들을 지나는가. 요렇게 봐야 되겠지. 복수죠. 플러럴. 따라왔니?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봐볼게요. 자, 1번은 어떻게 하면 어제랑 똑같아요. 얘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제곱 형태나 1차식 형태로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예쁘게. 자, 모으시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자, 1번 증명 가볼게요. 얘를 전개를 해서 예쁘게 모아보세요. 1 플러스 K의 X제곱. 1 플러스 K의 Y제곱. 플러스 A 플러스 KA 프라임의 X. 그죠? B 더하기 KB 프라임의 Y. 맞아요? 상수 C 더하기 KC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쌤, 보니까요. 요거랑 개수가 같네요. 그죠? 나중에 뭐 K 플러스로 나누시면 되기는 하겠죠? 같아요. 그리고 X, Y가 곱해진 텀이 없죠? 얘는 원의 일반형 형태입니다. 기억나요? 라지 A, 라지 A. 같죠? 두 개의 개수가 라지 B, 라지 C, 라지 D 형태로 보게 되면은 얘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형태인 요 모양이랑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 원방은 맞아. 요걸 통해서 원방 오케이. 이거는 문제가 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해결했네요. 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제 교점을 지나는지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자, 교점을 지나는가. 교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교점을 집어넣었을 때 만족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A와 B가 모두 조건상 C1과 C2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넣은 건 각각 만족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한번 넣어볼게요. 자, C1에다가 내가 X1과 Y1을 넣어도 만족해요. 즉,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플러스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는 0. 이거 만족할 거고요. 심지어 X2, Y2도 C1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어도 만족해요. 즉,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플러스 AX2 더하기 BY2 플러스 C는 0. 얘도 만족하겠죠. 자, 지금 요거는 우리가 C1에다가 A, B를 대입한 거야. C2도 가능하겠지. C2도 싹 가능. 자, C2도 두 개 가능해요. 자, 이번에는 A와 B를 여기다가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1 더하기 B 프라임 Y1 플러스 C 프라임은 0. 이거 만족하겠죠? 또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2 더하기 B 프라임 Y2 플러스 C 프라임은 0. 이것도 만족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네 점을 다 넣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보여야 될 빌런이 뭐냐면 얘가 0이 되는 것만 이제 보이시면 되겠죠? 자, 한번 X, 요 놈이 A와 B를 둘 다 동시에 지나는지만 보시면 돼요. 자, A 한번 넣어볼까요? 자, X1 넣어보세요. 그러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더하기 AX1, BY1, X1, Y1, AX1, BY1.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 조건에 의해서 얘가 0이 되는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요 조건에 의해서 얘가 0이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0 더하기 K 곱하기 0 되는 0 이렇게 돼요. 맞아요. 자, 밑에 있는 X2도 확인하면 되겠죠. 자, A는 확인했어요. B도 확인해보자. 요거 때문에 얘 0 돼요. 여기다 여러분들이 2만 집어넣으면 돼요. 2 이렇게 2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얘도 0. 얘도 0 되는 거 맞아요? 똑같이 이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지나요. 됐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원방인 거 확인했고 A, B도 모두 지나니까 진짜 핑크색은요 결국에는 두 교점을 지나는 원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좋아요. 할만해?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 K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거거든요. K의 역할. 얘는요 수많은 핑크색 원방 중에서
결국에는 K에 따라서 하나의 원방이 결정되게 될 거예요. 어제 직선처럼요. 수많은 L1과 L2를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졸라게 많은데 그 수많은 직선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게 K 팩터였던 것처럼 얘도 이 K라는 팩터가 수많은 핑크색 원방 중에서 어느 한 개를 고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봐봐. 우리가 앞에 있는 개수가 지금 같다라는 건 확인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K가 공교롭게 마이너스 1이 되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죠? 얘가 0이 되죠. 얘가 0이 되죠. 그러면은 제곱 텀이 사망하게 되겠네요. 그 말은 1차식만 남게 되겠죠. 근데 그 1차식은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게 되면 직선이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얘가 직선이 되더라도 어차피 A, B 교점은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K가 일반적으로는 항상 두 교점을 지나는 핑크색 원방이 되는 건데 얘가 유일하게 마이너스 1이 될 때는요 원이 깨져버려요. 그죠? 원은 깨지는데 A와 B는 지나기는 하거든요. 그럼 뭐가 될까? 정확해요. 직선이 돼요. 자, 직선인데 AB를 지나요. 자, 직선인데 AB를 지난다는 얘기는 직선인데 AB를 지나요. 이렇게 돼요. 얘를 우리는 할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 교점을 지난 할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으시게 되면 원방을 빼주시면 돼요. 얘에서 얘를 빼거나 아니면 거꾸로 얘에서 얘를 빼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요 직선의 방정식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특히 especially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즉 빼게 되면요. 빼면 얘가 마이너스 1을 빼는 거잖아요, 형님들. 그죠? 빼게 되면은 얘가 뭐가 나와? 아, 할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정도를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괜찮니?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자, 봐봐, 형님들. 얘가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에 무한히 가깝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약간 느낌이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약간 감속이 마이너스 0.9 이런 느낌? 그럴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 텀이 살기는 하겠죠. 근데 거의 0에 가까운 텀으로 살지 않겠니, 그지? 그 말은 뭐냐면 K가 마이너스 1에 만약에 진짜 근접하게 가까이게 되면 원이긴 하는데 원이 마치 멀리서 보면 직선처럼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럼 원의 사이즈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진다 생각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K가 만약에 마이너스 0.9, 즉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수가 됐다 했을 때 얘가 거의 직선처럼 보일 거야. 얘는요, 이렇게 작게 그렸을 때는 얘가 곡률이 있기 때문에 직선처럼 안 보여요. 근데 K가 만약에 마이너스 진짜 존나 근접하게 돼서 마이너스 0.99 이렇게 해서 컴퓨터로 그려보시게 되면 얘가 멀리서 봤을 때 직선처럼 보여요. 거의 직선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원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거의 직선처럼 보인다는 얘기는 멀리 봤을 때는 곡률이 무시되는 거기 때문에 곡률이 무시될 정도가 되려면은 진짜 원이 커야 돼요. 약간 이런 감성. 원이 진짜 졸라 크면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는 마치 이게 직선처럼 보일 거라고. 즉 K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수록 원은요 엄청나게 커지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컴퓨터로 그려보시면 원이 존나 크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원이 커지다가 마이너스 1이 딱 되는 순간 원이 깨져버리면 제가 직선으로 돼버려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에서 막 수행평가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요즘 컴퓨터 다 모델링 해가지고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냥 이제 개념 같은 거 왜 되는지 그거 설명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교과서에 없는 개념 같은 거 좀 컴퓨터 같은 걸로 실제로 그래프 그려보면서 이런 거 탐구하시게 되면 좀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세트 같은 데다 반영하기도 좋고 이런 거 누가 생각하겠니?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심화 개념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내가 공부를 하다가 호기심이 생기다 보면 저절로 그게 심화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좀 생각 좀 하라는 얘기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나중에 미적분 가도 그렇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 시작. 자, 이건 좀 방대하죠? 자, 여러분 요거는 159페이지 공간 존나 많으니까 거기에다가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되도록이면 내 거 안 보고 정리해보겠습니다. 후, 고생했어요. 너무 잘했어.
여러분들 이거 이해했으면 난 성공한 거예요. 내가 개념을 잘했다는 뜻입니다. 그치. 서연이 괜찮아요? 어제 했던 거 살짝 업그레이드 된 거 보여? 살짝 업그레이드? 그래서 얘는 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할선을 못 구해가지고 조금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떠올라야 되는 개념이 할선은 원을 빼면 된다. 근데 그걸 너무 무지성으로 외우지 말고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네. 왜 똥꼬티나 안 해? 똥꼬티나 안 해? 이건 니코틴이라는 거예요. 니코틴? 담배 안 피는 사람한테 왜 니코틴이라 그래? 왜 공부가 잘 안 잡혀? 왜 비어 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어? 무슨 공부를 할지 모르겠어요. 방향을 잃었어? 야, 방향을 잃었을 때는요, 뭘 할라 하지 마, 야수. 방향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방향,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 방향을 잃은 거잖아, 야수. 그지? 너가 가야 될 곳이 1시 방향인데, 7시 방향으로 가면 손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너가 뭔가 하기 전에 내가 맞는 방향이 맞는지 잘 생각해 봐. 그때가 제일 중요할 때예요. 스스로 방향을 생각해 보세요. 좀, 자, 정리 안 된 사람 손. 조금 남았어요.
채빈이랑 채원이 됐어요? 정리 다 됐고, 라이도 괜찮아요, 정리? 다 됐고. 기와도 정리되셨나요? 효대 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 오늘 라스트 개념입니다. 자, 라스트 개념은 애들이 이제 진짜 많이 이것도 외우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배웠으면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이제 딱 그냥 연립방정식이랑 그다음에 연립부등식 요 개념만 딱 넣으시면 그냥 게임이 끝나요.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되시면 이제 진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원망도 배웠고 직선도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두 개가 같이 나올 때가 됐단 말이야. 지금까지는 이제 따로따로 다뤘고, 자, 원과 직선의 관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이거를 내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함수적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기하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사실 함수적인 방법은 잘 안 써요. 왜냐면은 이게 계산이 많이 빡세거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만 이유 설명할 줄 아시면 되겠고,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다 기하적인 방법으로 푸시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근데 개념적으로 워낙 중요해서, 자, 이거 보여드릴 거예요.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자, 잘 생각해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중심이 만약에 A, B고 반지름이 R이라고 한다면 요 원방은 여러분들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직선은요 총 3가지밖에 존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직선에 이제 약간 이제 뭐 기울기라던가 이런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교점이 이런 식으로 2개가 생기거나 1개가 생기거나 안 생기거나 이 셋 중에 하나로 무조건 표현이 된다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 핑크색 직선을 각각을 y는 mx 플러스 n 형태로 만약에 모델링을 한다라면 1차 함수니까, 그지? 그러면 결국에는 그래프의 만남으로 볼 수가 있겠죠? 얘는 연립방정식의 개념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교점의 개수는 사실상 뭐랑 같냐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랑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2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교점이 2개죠. 그러면은 원방이랑 얘랑 연립을 했을 때 교점의 개수가 2개니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나온다는 뜻이고요. 얘는 교점이 1개니까 서로 다른 실근 1개만 나온다는 거고, 얘는 실근이 없으니까 허근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자, 잘 보세요. 얘가 1차식이고 얘가 2차식이죠. 자, 여러분들이 연립을 할 때는요, 항상 저차식에서 고차식으로 대입해서 풀거든요. 그러면 1차식이 낮고 2차식이 높죠. 그럼 여러분들 요거를 이 y라는 1차식을 얘랑 연립한다는 건 그리고 높이가 똑같은 y가 똑같아지는 걸 찾는 거잖아. 요 y와 요 y가 똑같잖아요. 핑크색과 흰색이. 그러면 결국 이 y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대입하시게 되면은 y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럼 x에 대한 뭐가 나오죠? 2차 방정식이 되는 거 맞아요? 아,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순간 x에 대한 뭐가 나와?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돼요. 따라와? 그러면은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결국에는 연립방정식의 개수랑 같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한 후에 2차 방정식 형태로 깔끔하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2차식 이코르 0 형태로 깔끔하게 만든 다음에 요 놈의 근의 개수가 결국엔 요 교점의 개수랑 같아지게 되는 거니까 얘의 근이, 즉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면은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된다는 뜻이고, 얘의 근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판별식이 이렇게 되면 교점의 개수가 1개라는 뜻이고, 요 놈의 판별식이 만약에 0보다 작으면은 실근이 없으니까 교점을 안 갖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요거를 한번 내가 여러분들이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한번 맛을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161페이지에 보시면은 예제 하나가 있는데, 자, 이걸 한번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이라는 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자 2x 플러스 5라는 위치 관계를 보자라고 합니다. 물론 사실 그래프 그리면 바로 보이기는 해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4고요. 절편이 5인데 기울기가 가파르니까 이지랄 하게 되면서 교점이 무조건 2개가 생기겠지. 그지? 근데 요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한번 개념적으로 한번 보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놈과 요놈을 연립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높이가 여기다가 대입하시게 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돼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의 제곱은 16.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 놈의 연립한 게 요 놈이 되는 거니까 요게 결국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여러분들이 설사 얘를 이항을 하더라도 정리하시면요 5x 제곱 플러스 10x 20x 자 20x 플러스 25에서 16을 빼니까 9가 되거든요. 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얘를 이항을 하더라도 얘랑 얘랑은 항등식이니까 근의 개수랑 근의 값이 같다라는 거 우리가 배웠죠. 즉 여기에서 근의 개수가 만약에 2개가 나오면 여기에서도 근의 개수가 2개란 뜻이고 그죠? 그림상으로도 근의 개수가 2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살펴본 결과가 맨 위에서 그림을 그려본 살펴본 결과랑 결과적으로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x축이랑 보는 거죠. 왜요? 얘는 일반 방정식이니까. 그러면 판별식을 따져볼까요? 요놈의 제곱 400 빼기 4에 a에 c 누가 봐도 0보다 크네요. 그 말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거죠. 얘가 실근이 2개가 달라. 그럼 얘도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는 거고 여기 그림에서도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는 거니까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1차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나서 판별식을 따지시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랑 같아지게 나타난다는 거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연립방정식의 개념입니다. 따라왔니 형냐들? 그래서 요거 지금 여러분들 160페이지에 보시면 요 내용이 있는데 자, 이걸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식을 y에다가 넣고 나서 보시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걸 예쁘게 정리했을 때 요 형태에서 판별식을 따지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다. 그거를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됐죠? 자 정리 이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기하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연립방정식 개념 잡혔으니까 나랑 이런 대화가 되는 거예요. 요게 어려운 개념입니다. 다 왔다. 안녕하세요. 오늘 정규반에서 이따가 무리함수 배울 거거든요. 근데 무리함수 배울 때도 요 개념 있죠. 요게 이제 그 원방 대신에 무리함수로만 바뀌지 개념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거 그냥 재탕하시면 무리함수도 똑같이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무리함수 막 이런 거 배우거든. 막 무리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서 그럼 이제 직선이랑 교점이 이렇게 2개가 생길 수도 있겠고, 그죠? 1개가 생길 수도 있겠고,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개념이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요거 이해하신 분들은 이따가 요거 재탕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이 연립방정식이라는 개념은 함수든 방정식이든 똑같이 되는 거니까 그냥 계속 재탕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그래서 수학상의 꽃이야, 꽃. 자, 요게 이제 원과 직선의 관계에서 함수적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얘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문제 풀 땐 잘 안 써. 왜냐면 이거 판별식 빡세잖아요. 그죠? 얘가 지금 숫자인데도 이 정도인데 여기에 문자가 들어가면 진짜 힘들거든. 그래서 계산이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판별식을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설명할 줄 아시면 되겠고, 실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쓸 거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이제 5분만 하시면 돼요. 자, 힘내.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습니다. 따라왔니? 반지름이 R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이번에는 함수를 대입해가지고 연립방정식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기하적인 도형적인 측면에서 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얘도 2개가 될 수도 있겠고, 뽀뽀할 수도 있겠고, 안 만날 수도 있겠죠. 내가 얘를 1번, 2번, 3번 케이스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이 이 원방과 직방을 다 알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까는 y는 mx 플러스 n으로 모델링 했지만 우리가 이번에 쓸 거는 직선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쓸 거예요. 어제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이거를 쓰시게 될 때는 얘를 우리가 일반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형태로 놓고 우리가 접근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랬을 때 어떤 직선이 요거라고 하고 점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점과의 거리 d는 루트 개수 제곱의 합을 쓰고 절대값, 왜? 양수니까 거리는 붙여주신 다음에 측정하고자 하는 점을 x, y1을 각각을 여기다 x는 x에 y는 y에다 대입해서 요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어제까지 배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개념을 이용을 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직선과 원방을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은 거리는 이제 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얘는 이렇게 돼요. 교점이 2개가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따졌을 때 얘를 우리가 디스턴스 D라고 놓을 수 있겠죠? D는요, 존나 짧죠? 반지름보다 무조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1번 케이스는 반지름과 디스턴스를 비교를 했을 때 얘가 반드시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직선과 중심과의 거리를 체크했는데 만약에 반지름보다 짧으면은 무조건 교점계수가 2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와.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딱 기준이 되는 점인 거 보여요? 디스턴스와 그죠? 반지름이랑 같을 때 뽀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아, 얘는 D랑 R이랑 같을 때 우리는 뽀뽀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얘는요, 누가 봐도 거리가 반지름보다 긴 거 보이시죠? 얘는 안 만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왔니? 그래서 앞으로 직선과 중심과의 거리를 체크를 해서 그 거리가 반지름이랑 비교를 했을 때 크냐 작냐만 따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접할 때가 좀 의미가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 내일 배울 접선이 바로 같을 때를 가지고 되게 장난을 많이 치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똑같은 예제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마스트 개념. 자, 원방이 있는데 아까처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데 얘가 4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번엔 y는 2x 플러스 5라는 놈의 관계를 볼 겁니다. 그럼 이걸 여러분들 일반형으로 바꿔요. 그럼 2x 빼기 y 플러스 5는 0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요 놈과 중심과의 거리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자, 시작. D는 개수제곱의 합 4 더하기 1. 맞아요? 절대값 붙여주시고 x좌표는 x에 y좌표는 y에다 넣으시면 5만 나와요. 뭐가 나오죠? 루트 5가 됩니다. 이해되니? 루트 5는요 대충 2.5식이라는 거 알고 있겠죠? 자, 그러면 반지름이 4인데 거리가 2.5식이래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여기 반지름이 4인데 거리가 2.5밖에 안 돼. 그래서 2. 몇식이야. 짧다란 얘기죠. 이렇게 거기서 직선이 이렇게 그으시게 되면 교점이 2개밖에 안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2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요거 애용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개념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나 이렇게 공식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됐니? 자, 이거 한 2, 3분 정도, 1분, 1, 2분 정도 줄 테니까 요거 안 어렵죠? 요거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정리 가볍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예제 하나만 더 풀고 마칠게요. 너무 고생했어요. 이게 답니다. 얘가 계산이 훨씬 편하죠? 판별식 그거 진짜 힘들잖아, 계산. 문자 있으면 더 힘든단 말이야. 판별식은 개념적으로만 가르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끝이야. 오늘 요거 있죠? 요거 연습하는 거 이거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 연습을 해두시면 내일 이제 개념 배우실 때도 날아가는 게 될 거예요. 원과 접선은 다 요거 이제 재탕합니다. 알겠죠? 약간 수학을 계속 이렇게 사고를 우려 먹어요. 그래서 계속 우려 먹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배우는 게 줄어들어. 그 나중에 이제 수학 배웠는데 막 학원 다니 돈에 아깝다는 생각 든다니까. 배우는 게 점점 적어져가지고. 그렇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리 안 된 사람? 그래도 정리되셨죠? 얼추? 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 예제. 자, 이제 이거 이해했으면 여러분들 이제 오늘 너무 잘 배우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예제로 피날레 장식하고 마치도록 할 거고 쉬는 시간 좀 가졌다가
상사쌤이랑 오늘 연습 많이 하고 가시면 되겠어요. 오늘 애들도 적으니까 많이 물어보세요. 알겠죠? 상사쌤한테. 자, 원과 접선 이쪽을 가서 이제 162페이지 한번 볼 거예요. 162페이지. 자, 오늘의 라스트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원방이 완벽하게 주어졌네요. 중심도 알고 사이즈도 알아요.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이제 y는 x 플러스 k. 자, k가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어요. 그죠? k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질 겁니다. 근데 교점이 두 개에서 만나도록 하는 것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원이 있는데 중심이 1,2예요. 맞아요? 그리고 반지름이 1,-2 반지름이 루트 8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왔니? 자, 근데 기울기가 1인 y는 x 플러스 k가 있어. k가 뭔지 몰라가지고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으나 교점의 개수가 두 개인 기울기가 1인 놈이니까 약간 요런 감성이 되고 싶길 바란 거야. 맞아? 근데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된 건 존나 많아요. 왜냐면요, 요것도 가능하고 요것도 가능하고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되고, 그죠? 졸라 많겠죠? 그러다가 요렇게 되면 교점이 안 생기게 되겠죠? 따라왔니? 그러면 k가 결국에는 여러 개가 되는 거 보니까 답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되니까 답은 무조건 부등식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는 그러면 개념으로 그 판별식으로 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거 여러분들 원의 방정식 만들 수가 있겠죠.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8했다 이렇게 놓고 y 자리에다가 얘를 여러분들이 요걸 대입하신 다음에 예쁘게 2차식 이코를 0 형태로 정리하고 나서 판별식을 따졌을 때 0보다 크다. 이거 풀어주시게 되면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답이 부등식이니까 내 말대로 답이 부등식이 나오네요. 맞아요? 자, 근데 요렇게 하시게 되면 많이 힘들 거예요. 요거 넣으시면 x 플러스 k 플러스 2를 제곱하는 거부터 니들 감성이 안 맞거든. 니들은 2개짜리까지밖에 핸들이 못하잖아. 3개 힘들잖아요. 그죠? 이런 거 잘 못하잖아, 니들. 그래서 별로 추천을 안 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거리로 보시게 되면은, 자,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2개가 되면은 거리를 체크했을 때 얘는 반지름보다 짧아야지만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즉, 거리랑 반지름이랑 붙였을 때 얘가 더 짧아야지 2개가 생깁니다. 따라와. 자, 그럼 거리 체크해야 되겠죠? 자, 거리를 체크할 때는 일반식으로 쓰자. 얘를 일반식으로 써요. 나는 얘랑 거리를 보고 싶어요. 뭐랑? 중심 1,-2랑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시작! 거리 D는 루트 개수제곱의 합 1 더하기 1 떼니 절대값 거리니까 x는 x에 y는 y 넣으시면 3 플러스 k가 나오네요. 따라왔니? 따라왔어요? 얘가 뭐보다 짧아야 돼? 반지름 루트 8보다 작아야 되겠죠. 돼, 안 돼? 그지? 루트 8 아니에요? 루트 8 맞죠? 그죠? 이렇게 되죠. 반지름이니까. 자, 근데 루트 8 작아야 되지. 같으면 안 되고. 작아야 되겠죠. 따라왔니? 그럼 요거 루트 1을 곱하시고 루트 16이거든요? 정리하면 절대값 k 플러스 3이 4보다 작다가 나와요. 자, 우리 절대값 배웠죠? 자, 암산으로 해볼까요? 얘는 거리가 어디서부터죠? 마이너스 3으로부터죠. 자, 좋아요. 마이너스 3으로부터 거리가 4보다 짧다. 4만큼 전진. 여기 어디예요? 1. 맞아요? 4만큼 후진. 어디예요?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근데 거리가 4보다 짧다는 얘기는 k 값이 얘와 얘 사이에 존재해줘야지 거리가 짧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k가 어디 사이야?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7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최종 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자 이렇게만 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이 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우 쉣 떨어졌네. 자, 여러분들 그래도 내가 진짜 1등급이 되고 싶다 하면은 이제 해석까지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답은 나왔어요. 자, 해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 해석이 뭐냐? 자, 잘 보세요. 얘 도형의 해석이 중요하거든. 자, 원이 있는데 중심이 1,-2야. 1,-2.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형냐들? 이거 좀 위에다 올려야 되겠다. 자,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거의 다 끝났어요. 좀만 힘내. 자, 이렇게. 눈으로 보고 끝낼 거예요. 자, 1,-2가 중심이에요. 맞아, 형냐들? 자, 루트 8은요, 2.5씩이죠. 3보다 좀 작을 테니까. 대충 스케일 맞춰서 그리시게 되면 감성이 약간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따라하니, 형냐들? 이렇게. 자, 근데 기울기가 1인 얘가 의미가 키가 절편이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기울기가 1인 K가 되면 만약에 K가 0이 되면 Y는 X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교점의 개수가 2개 생기는 거 맞아요? 얘가 근데 계속 생기는 게 아니야. 계속 2개다가 어느 순간부터 얘가 뽀뽀하게 되면은 1개가 딱 생기게 되고요. 조금만 내려가는 순간 0개가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접하는 이 마지노선, 접할 때 이 마지노선 절편 K가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요놈 마이너스 7이 된다는 소리예요. 마이너스 7일 때 뽀뽀한다라는 거거든. 마이너스 7보다 살짝 내려가는 순간 안 만나죠. 즉 마이너스 7보다 K가 작게 잡히게 되면 교점이 안 생기게 돼요. 그럼 이제 계속 올라가는 것도 무작정 될 거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얘가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K가 딱 1이 될 때 뽀뽀를 하기 시작해요. 얘가 조금 더 커지게 되면, 즉 K가 1보다 커지게 되면 Y절편이 1보다 크니까 더 올라가겠죠. 더 올라가는 순간 절편이 커지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즉 K가 1일 때 접하고 K가 마이너스 7일 때 접하는 건데 요거 기준으로 밑으로 가거나 요거 기준으로 위로 가시게 되면 접하지 않게 됩니다. 즉 안 봐도 비디오인 게 요놈, 즉 경계값이 되는 여기가 바로 접할 때의 조건이 되겠죠. 따라왔습니까? 요거 그림으로도 이렇게 해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답만 구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 답이 의미하는 게 K가 Y 절편이기 때문에 얘를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느냐 내릴 수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사실상 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쉬는 시간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갖고 여러분들 우리 2시 20분부터 이제 문제 좀 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숙제는 내가 여기다 적어놓고 할게요. 정리 20분부터 시작할게요.